둘 다 전체에 좋은 것이 개인에게는 안 좋고 개인에게 좋은 것이 전체에는 안 좋아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그 사업을 하면 돈을 번다더라, 어떤 직업이 좋다더라, 그래가지고 몽땅 거기 끌어가면 다 돈 버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이에요. 저도 그저 가르치려고 주식시장 객장에 좀 앉아 있어 봤거든요. 야, 객장에 앉아 있는 분들은요 완전히 인상을 쓰고 앉았는데 전부 다 힘을 깨가지고 정신이 없는 사람들, 전부 다 지금 알거지 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거기. 그럼 왜 그러느냐?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특히 주식과 부동산은 따끈따끈한 정보가 있지 않으면 돈 벌기 힘듭니다. 안 그러면 지가 정보를 조작하든가. 정보를 조작한 놈들은 사기꾼들이고, 따끈따끈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어디 시골 산골에 말이야, 뭐 저 땅 한 평에 1,000원밖에 안 넣는데 그 지역에 대공단이 들어서고 고속도로가 난다더라, 그 정보를 누가 먼저 알겠어요? 개미군단이 모릅니다. 그것을 기획하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면 그 정보를 몰라요. 이미 신문에 난 정보는요, 그건 다 식어 빠진 정보예요. 또 애널리스트들이 뭐 주식을 사면 돈을 법니다 했을 때 돈 벌면 지가 사지 왜 거기서 그런 말 하고 있어요? 지가 사면 될 거 아니야. 제가 예편을 하니까 제일 전화가 많이 오는 게 부동산 소개서에서 사장님 어디 서울 어디에 기가 막힌 상가가 있습니다, 이것만 사놓으면은 뭐 몇 달에 2배 됩니다. 어떻게 알았느니 그 전화가 수도 없이 와요.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그렇게 좋은 곳이면 사장님이 사세요. 이게요, 그렇게 좋은 곳이면 한 수 이남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좋은 곳이면 지가 사지 왜 알지도 못한 나한테 전화를 하겠어요? 그걸 깜빡 속아가지고 살린다는 사람도 몇 사람 내가 봤어요 또. 그래서요,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가 주관적으로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면 좋아하도록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제가 얼마 전에 대전에서 택시를 탔어요. 개인 택시를 탔어요. 급해가지고 그냥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수가 타자마자 두 사람 탔는데 농담을 칙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하하, 제 택시를 기다리셨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도 농담으로 받았죠. 귀신이시네, 어떻게 하셨죠? 그렇게 받으니까 이 택시기사가 그때부터 따발총처럼 정보를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고요, 저떻고요, 어떻고 저떻고. 그러면서 자기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택시 운전을 한다. 이거 얼마나 즐겁냐. 저분이 내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구만, 이렇게. 그런데 그런 농담을 찍 하면은 몇 가지 반응이 있답니다. 우리처럼 턱 이렇게 받아주는 부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인상을 푹 쓰고 이 자식이 무슨 사기를 치려고 좀 일어나 이렇게 온 사람 있고, 어떤 분은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있고, 뭐 들었는지 만만 꼬목꼬목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걸 보고 이제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살기가 좀 여유가 있는 분인가 보다, 교양이 있구나. 그리고 인상 푹 쓰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 뭐 망했나, 뭐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나. 되게 어깨에 힘만 주고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하고는 태워가지고 내릴 때까지 아무 소리도 않고 간답니다. 무지하게 심심하다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아무 소리도. 근데 누가 얘기해요? 택시 운전수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이다 얘기하는 그럼 우리가 계속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 원자력 연구소 지나서 그 5거리인지 4거리인지 복잡한 데 있죠? 거기 쑥 올라오고 그러는데 신호가 노란불으로 쑥 바뀌어서 제가 그랬어요. 기사 아저씨, 신호 바꾸고 갑시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대뚱 받아 넘기는 거예요. 제가 쟁반을 준비해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 지금 사업자 한 분은 요즘 택시 운전수는 장반 들고 다니나 뭐 그런 표정이신데, 하여간 집에 가서 손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뭔 말인지. 그러면서 자기는 항상 저분이 내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런 마음을 하니까 빈 택시로 돌아다닌 시간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택시가 불황이라는데, 그 불황인 것은 그 택시 기사 잘못이다, 이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또 어떤 택시를 이제 또 다음에 또 탔더니 말이죠. 아이, 그 자식은 말이죠, 계속 욕짓거리 하는 거야. 저 자식이 말이야, 참 졌다고는 뭘. 아이고, 그 사람은 듣지도 않아요. 저건 왜 저쪽으로 건너가나, 뭐 그러면서 막 성질을 내가지고, 뒤에 앉아서 죽겠어요. 뭐 계속 성질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말이야, 내가 이런 짓이나 해먹고 살 것 같으냐, 이러면 그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벌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직업을 자기가 비하를 하거든요. 내가 이런 짓이나 해먹고 살 놈 같으냐, 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탄 손님이 완전히 그 뭐 씨앗이가 돼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지. 계속 성질내면서 욕하고 있으니까. 괜히 욕해, 괜히. 이놈의 신호등은 왜 이렇게 길어, 뭐 이래서고. 자, 똑같은 일입니다. 택시 드라이버하고는 똑같은 일인데, 한 사람은 저 사람이 내 차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즐겁게, 자기는 무지하게 즐겁답니다. 그게 저 사람이 내 차를 기다리고 있다, 나를 내 차에 타주는구나. 한 사람은 이 자식 말이야, 내가 이런 짓 해먹고 살 놈 같으냐고 말이야. 뭐 그러고 있으니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기가 있어요. 기가 확산되면서 그런 차는 잘 타지질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만은, 이와 같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무엇든지 잘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자, 아까 주식 얘기를 했는데요. 왜 주식에 그렇게 실패를 하냐? 특히 개미군단이라고 그러는데요. 주식은요, 큰 손들이 작전을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요, 개미군단은 돈 벌기가 힘듭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매우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데, 어떻게 하면 돈 봅니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은 돈 벌잖아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돈을 벌어요. 그런데 개미군단은 반대로 합니다.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아요. 왜 그러겠어요? 옥수수 돼지 사이클 때문에 그래요.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 하하, 계속 올라가네, 계속 올라가네, 계속 올라가네. 그러다가 상당히 올라가면 그때 아이고 나도 가야지. 그래서 주식시장에 아줌마 부대가 나타나면 그때 팔라고 그러죠. 아줌마 부대가 나타나면 팔아라, 그러면 돈 벌어요. 아줌마 부대들이 개똥 가지고 오고, 자기 남편 퇴직금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전세 받은 거 가지고 들고 와요. 돈 벌 줄 알고. 근데 그때는 주가가 상당히 올랐을 때예요. 상당히 올랐을 때니까 전문가들은, 또는 대자본은, 헤지펀드 같은 투기자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팔고 떠나버려요. 이미 자기들 돈 벌었죠. 그 대자본이 주식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줌마 부대는 돈 몇 푼 안 된 것 가지고 비쌀 때 산 거예요. 근데 그 돈 갚아야 돼요. 개돈이고, 걔 집어넣어야 되잖아. 자기 남편 퇴직금이고, 전세 받은 거고, 노후 자금이고. 근데 보니까 계속 떨어지네. 그러다가 이제 한 20% 떨어지면, 아이고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팔면은, 좀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오면 더 떨어지네. 그러면서 계속 팔아줄게 이제. 그러면 비쌀 때 사가지고 쌀 때 팔아버려. 돈 못 법니다. 물 좀 잠깐. 자, 그래서 남이 한다고 따라서 하면은 절대로 돈 벌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사업도요,
누가 하라고 해가지고 또 하자고 하니까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즐기지 않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아까 택시기사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돈이 되지를 않는다. 제가 공부를 해봐도 그래요. 이 공부 억지로 하면요, 머리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즐거워서 하면은 반드시 성과가 나요. 지금 신문 칼럼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논어에 나오는 공자님 말씀이에요. 지호락, 요 세 가지인데요.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 낙지자, 그런 말이 있어요. 한번 띄워봐요. 아는 것,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 세 가지죠. 요즘 저걸로 칼럼 무지하게 씁니다.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 낙지자.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는 것은 즐기는 것만,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그 말이거든요. 아는 것. 거기에 이제 주자라는 사람이 쓴 논어 집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음식을 가지고 저걸 설명하는 거 있어요. 음식을 가지고 이 곡식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이 아는 것이고, 그걸로 끝나면 뭐예요? 저게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 곡식은 먹을 수 있다. 좋아하는 것은 그걸 먹으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뭐 괜찮네. 그 다음에 즐기는 것은 즐겁게 먹으면서 배를 채우는 것을 낙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을 하면 돈이 된다는데 이게 지혜예요. 그거 참 좋은 사업이구만. 이거 호고 내가 즐겁게 해보자. 이게 낙이에요. 그래서 즐기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자기가 즐겁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건 못한다. 그러면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거기서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것과 이것이 정의 차원에서 나쁜 것과 또 불법적인 건 다른 개념입니다. 맨 처음에 미국에서 프랜차이즈가 생겼을 때 사회적으로 사기꾼들로 낙인 찍혔어요. 맥도날드, KFC, 버거킹. 이게 프랜차이즈업이 생겼을 때 사회적으로 저놈들은 전부 사기꾼이다. 그래서 슈가 벌어져가지고 고소가 일어나가지고 연방대법원에서 합법적인 사업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에 뭔가가 생기면 경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마케팅, 아메이가 생겼을 때 역시 저놈들은 사기꾼이다. 그래가지고 슈가 벌어져가지고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합법적인 경제활동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놈이 사기꾼이다, 저놈이 사기꾼이다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죠. 거기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제가 한 얘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자기 부자 아빠, 자기 친구 아버지를 부자 아빠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줬거든요.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때 자기 동네에서 맥도날드 프랜차이즈가 생겼을 때 맥도날드 그 프랜차이즈 놈들은 전부 사기꾼들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부자 아빠가 직접 LA에 가서 정말 사기꾼인지 가서 확인을 했어요. 돌아와가지고 그 프랜차이즈점을 2개를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저놈도 사기꾼이로구나, 저놈도 곤망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꼬맹이가 이 기요사키가 그 부자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그걸 삽니까?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걸 사기라고 하는 것은 단지 소문을, 자기들이 가진 정보는 소문밖에 없다. 내가 가서 직접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건 합법적인 사업이고 굉장히 앞으로 유망한 사업이다. 그렇다면 직접 가서 본 내가 더 많이 알겠느냐, 소문만 들은 동네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겠느냐. 그렇다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내가 더 우월한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내 결정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과연 얼마 후에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떼부자가 됐어요. 그 프랜차이즈 권한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으로 애터미가 하면 돈을 번다더라, 그런 소문이건 네트워크는 사기꾼이라더라, 그런 소문이건 그건 그 사람의
직접 보지도 않은 소문을 듣고 하는 얘기고, 자기가 직접 정보를 보고 판단했을 때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당신이 뭐라고 하건 나는 내 양심에 전혀 거리낄 것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